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 살다 보면 정말 실감나죠. 근데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의 무게가 더 깊어진다는 걸 우리는 가끔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.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자식과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이웃이나 친구와의 대화를 끊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. 특히 나이 들어선 조언이란 이름으로 뱉는 말들이 상대방의 길을 꺾고 마음에 벽을 만들기도 해요. 그래서 오늘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노년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버릇 6가지를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려 해요. 단순히 말투를 바꾸자는 게 아니에요.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, 어떤 태도로 살아갈지에 대한 이야기죠. 혹시 나도 모르게 했던 말이 누군가에겐 상처였을 수도 있다는 거.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면서 오늘 이 영상이 말 한마디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첫째, 그거 나도 옛날에 다 해본 거야. 72세 최영수 어르신은 손주와 보내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에요. 어느 날 손주가 로봇 조립 키트를 들고 와서 말했죠. 할아버지, 이거 나 혼자 만들어 볼래? 최 어르신은 반가운 마음에 웃으며 말했어요. 아이고, 그거 복잡하지? 이리 줘봐. 할아버지가 옛날에 해본 건데 대신 해줄게. 그 순간 손주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. 손은 멈췄고 조립 키트는 조용히 상자 속으로 들어갔어요. 아니, 나 혼자 해보고 싶었는데. 그 후로 손주는 다시는 그 상자를 꺼내지 않았다고 합니다. 그땐 그냥 도와주고 싶었던 거였어요. 제가 하면 금방 만들 수 있으니까요. 아이가 실망할까봐, 힘들까봐 그런 거죠. 최 어르신의 말과 그 마음 이해돼요. 하지만 아이 입장에선 내가 해보려는 건 소용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요. 기껏 용기 내서 시도해보려 한 마음을 그 한마디가 꺾어버린 거죠. 우리 어른들은 자주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건넵니다. 특히 사랑하는 가족에게는 더더욱 그렇게 하죠. 그런데 문제는 그 조언이 상대에게는 무시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. 내가 다 해봤어는 자칫하면 넌 몰라. 내가 해봤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. 그럴 땐 이렇게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? 오, 내가 혼자 해보겠다니. 정말 멋지구나. 할아버지는 구경만 할게. 도움이 필요하다면 말해주렴. 이런 말 한마디면 아이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우리는 그 옆에서 든든한 응원군이 될 수 있어요. 경험은 자랑이 아니라 상대가 원할 때 꺼내주는 선물 같은 거예요. 먼저 나서기보단 상대가 먼저 해보게 도와주는 말이 훨씬 멋진 어른의 말이란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. 둘째는 그런 건 나 때도 많이 했어입니다. 68세 김미자 어르신은 가족들과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걸 좋아하세요.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대요. 어머니, 저 유튜브 한번 해보려고요. 요리하는 거 좋아하니까 그걸로 영상도 올려보고 싶어서요. 그 말을 듣자마자 김 어르신은 반사적으로 말했어요. 그건 안 돼. 그거 힘만 들고 남는 거 없어. 요즘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데. 괜히 스트레스만 받지. 며느리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고 대화는 그걸로 끝났죠. 며칠 뒤 손자가 무심히 건넨 말이 김 어르신 마음에 남았대요. 할머니 엄마, 유튜브 안 한대. 할머니가 하지 말랬다며. 그제야 김 어르신은 그 말이 며느리의 용기를 꺾은 건 아닐까? 혹시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막은 건 아닐까? 후회가 밀려왔대요. 사실 그건 안 되는 우리가 걱정할 때 정말 쉽게 나오는 말이에요. 안 해봤으면 하는 마음, 실패가 두려운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죠.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선 그 말이 넌 해봤자야 시작도 하지 마라는 벽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. 그리고 그 말이 반복되면 점점 말도 도전도 하지 않게 됩니다. 이럴 땐
이렇게 물어보면 어땠을까요? 요즘엔 그런 거 하는 사람 많던데 어떤 콘텐츠로 해보려고? 오, 재밌겠다. 내가 좋아하는 반찬 만드는 것도 보여주려나? 이런 말은 단순한 관심 같지만 상대에게는 큰 응원처럼 다가와요. 조언은 때로 질문으로 전달되는 게 더 효과적일 때가 있어요. 안 된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보려고? 라고 묻는 말, 그게 상대의 열정을 꺾지 않으면서도 진짜 걱정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. 우리는 나이 들수록 조심스럽고 신중해지지만 그래서 오히려 누군가의 시도나 도전을 인정해줄 여유도 생기는 나이잖아요. 걱정은 응원이 될 수 있어요.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용기를 지켜줄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. 셋째는 그 나이에 그게 뭐야입니다. 74세 이정자 어르신은 최근 주민센터에서 라틴 댄스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요. 젊을 땐 일하느라 바빴고 늦게나마 내 몸을 챙기고 싶다는 생각에 큰맘 먹고 등록하신 거죠. 첫날 수업을 듣고 오신 날 설레는 마음으로 며느리에게 말했대요. 나 오늘 춤 배웠어. 거울 앞에서 음악에 맞춰 움직이는데 몸이 살아나는 것 같더라. 근데 며느리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. 어머님, 그 나이에 그런 거 하시면 위험하지 않아요? 괜히 무리하셔서 넘어지시면 큰일이에요. 그 말이 뭐라고? 이 어르신은 갑자기 기운이 쭉 빠졌다고 하셨어요. 괜히 오바했나 싶고 다음 수업엔 나가지 말까 고민도 하셨대요. 난 그저 조금 더 건강해지고 싶었던 건데 괜히 나이가 못한다는 소리 들을까봐 위축되더라고요. 다행히 수업을 같이 듣던 친구가 전화해서 세상에 그 시간만 기다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? 빨리 같이 가자. 이렇게 말해준 친구 덕분에 다시 나가게 됐고 그날은 온몸이 땀으로 젖었지만 마음은 환하게 웃으셨대요. 그 나이에 그게 뭐야라는 말, 겉으론 현실적인 걱정처럼 들릴 수 있어요. 하지만 듣는 사람은 너무 늦었어. 하지 마라는 벽을 느끼게 됩니다. 우리는 흔히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누군가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면 그 숫자를 먼저 말하곤 하죠. 그럴 땐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? 와, 어머니 춤추는 모습이 정말 멋지세요. 몸 괜찮으세요? 무리하지 않게 천천히 하세요. 이런 말이면 열정은 지켜주고 걱정은 부드럽게 전달할 수 있어요. 나이만 보고 누군가의 가능성을 판단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훨씬 더 밝게 빛날 수 있어요. 어른의 말은 한 사람의 삶을 더 넓혀줄 수도 조용히 접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어요. 넷째는 나는 괜찮아 라는 말입니다. 76세 박순자 어르신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 혼자 지내고 있어요. 자식들은 각자 바쁘고 해외에 나가 있는 딸도 있어. 엄마, 요즘 잘 지내? 라는 짧은 안부 문자에 늘 이렇게 답해요. 나는 괜찮으니까 걱정 말고 누나 잘 챙겨. 하지만 몇 달 전 허리 통증이 심해져 걷기도 어려웠고 혼자 병원에 가서 검사 끝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. 그런데도 자식들에겐 그냥 정기검진이야라고 말했죠. 진짜 아프단 말은 하지 못했어요. 민폐 끼치는 게 싫고 귀찮은 엄마가 되긴 싫어서요. 며칠 후 아들이 우연히 병원에 들렀다가 의사로부터 상태가 꽤 심각하다는 말을 듣고 속상한 얼굴로 어르신께 물었대요. 엄마, 왜 아무 말 안 했어?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 알지. 그제야 박 어르신도 눈물이 났대요. 나는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너무 외롭고 무서웠다고요. 이 말, 나는 괜찮아. 처음엔 괜찮은 척이지만 지나치면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말이 되기도 해요. 가족이나 친구는 진심을 들려줄 때 더 가까워집니다. 항상 강해 보일 필요 없어요. 요즘 조금 힘들어. 나 좀 도와줄래? 이 말은 절대 약한 게 아니에요. 오히려 마음을 여는 용기입니다. 우리 어른들이 나는 괜찮아 대신
조금 힘들어라고 솔직히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그게 사랑을 더 깊게 만들고 관계를 더 따뜻하게 해주거든요. 넷째는 그게 다 내 탓이야라는 말입니다. 75세 김종태 어르신은 아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. 하지만 요즘 부쩍 대화가 줄고 서로 눈치만 보며 지내게 됐다고 합니다. 며칠 전엔 거실 전등이 나가 고장났을 때 김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대요. 내가 그때 싸구려 사지 말랬잖아. 다 내가 바꾸자고 해서 이 꼴 난 거 아니냐? 그 말에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고 그날 저녁엔 같이 식사도 안 했대요.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답니다. 아버님, 남편이 요즘 많이 지쳐 보여요. 무슨 말을 해도 탓하는 것 같아서 더 이상 대화할 자신이 없대요. 그 말을 들은 순간 김 어르신은 뜨끔했대요. 그동안 무심코 던진 말들이 가족의 마음에 상처를 줬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다고 해요. 그게 다 내 탓이야. 이 말은 화가 나고 답답할 때 쉽게 나오는 말이에요. 잠깐은 속이 후련할 수 있지만 결국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닫아버립니다. 우리가 나이 들면서 겪은 아픔, 억울함, 후회, 그 모든 감정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쏟아내는 경우가 많아요. 하지만 가족은 위로의 대상이지 분노의 대상은 아니잖아요. 그럴 땐 이렇게 말해보면 어때요? 그때 내가 예민했나 봐.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. 혹은 우리 둘 다 조금 지친 것 같은데 쉬는 시간을 가지며 천천히 이야기해 보자꾸나. 이렇게 상대의 입장을 조금만 생각하고 말하면 분위기가 훨씬 부드러워지고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어져요. 책임을 떠넘기는 말 대신 마음을 나누는 말이 더 어른스럽고 따뜻하단 걸 잊지 마세요. 여섯째는 요즘 애들은 말이야입니다. 올해로 70세 정영자 어르신은 손주와의 대화가 자주 끊기곤 했어요. 어느 날 손주가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집중해서 보고 있을 때 무심코 이렇게 말했대요. 요즘 애들은 책은 안 보고 맨날 저런 것만 본다니까. 그 말을 들은 손주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고 그 뒤로는 어르신이 말을 걸어도 대답만 짧게 하고는 다시 고개를 돌렸답니다. 알고 보니 그날 손주는 독서 발표회를 준비하면서 책 요약 영상 자료를 찾고 있던 중이었대요. 괜히 내가 오해해서 혼자 판단했더라고요. 요즘 애들 방식을 잘 모르면서 그냥 내 시선으로만 본 거죠. 정 어르신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. 요즘 애들은 이라는 말 정말 자주 쓰게 되죠. 그 말엔 아쉬움과 회한, 과거에 대한 자부심도 담겨 있지만 듣는 사람에겐 넌 틀렸어라는 의미로 들릴 수 있어요. 세대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. 방식이 다를 뿐 그 안에 나름의 의미와 노력도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하죠. 이럴 땐 이렇게 말해보는 건 어때요? 요즘은 배우는 방법도 다양하구나.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는 거야? 나도 좀 알려줘봐. 이렇게만 말해도 상대는 인정받았다는 감정이 들고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어요. 우리가 가진 삶의 지혜는 무언가를 비판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다리를 놓는 데 써야 한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가 나이 들며 쌓은 건 경험과 지혜뿐만 아니라 말의 무게이기도 합니다. 어릴 땐 말이 가볍지만 나이 들수록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마음을 살리기도 하죠. 오늘 이야기한 말버릇 중 어쩌면 여러분도 한두 번쯤 해보셨을지 몰라요. 하지만 지금부터 바꿀 수 있어요. 한마디씩 천천히. 그리고 따뜻하게. 조언보다 공감, 지적보다 응원, 무시보다 경청. 그게 나이 들수록 더 빛나는 어른의 말버릇 아닐까요?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만의 바꾸고 싶은 말버릇이 있다면 댓글로도 함께 나눠주세요. 조금만 다르게 말하면
마음도 다르게 전해집니다. 여러분은 충분히 따뜻해질 수 있고, 관계는 지금부터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항상 고맙고 감사합니다.